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해 지역이 더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피해 확인 지역은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입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지난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동작구가 추가됐습니다. 집계된 피해는 26건, 960여만 원입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선 지난달 8일과 11일 6건, 220여만 원 상당의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고 고양시 일산 동구의 경우 지난달 20일 6건 170여만 원의 피해가 나왔습니다. 용의자들이 기존 피해 지역을 넘어서 더욱 광범위하게 범행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KT가 무단 소액 결제를 전면 차단하기 직전까지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는 97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RS 소액 결제 위주로 피해를 공개하는 KT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경험을 밝힌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불법 기지국에는 결제 기록이 남지 않아 정확한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KT 서버가 악성 코드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악된 건 서버 침해 흔적 4건, 침해 의심 정황 2건입니다. 예전에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악성 코드입니다. 더 수준이 낮은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용자들도 백신을 돌리면 걸리지 않는 건데 다만 서버 침투 시점과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양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KT 가입자의 식별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거나 그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 만약 인증키까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면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보가 조합되면 복제폰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KT의 늑장 신고 의혹도 나왔습니다. 넉 달 정도 진행된 보안업체의 서버 조사 결과를 사흘 전에 통보받았는데 신고는 어젯밤 늦게서야 이뤄진 겁니다. 규정상 침해 신고는 인지 시점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행에 쓰인 가짜 기지국에 이용자들을 강제로 처음 접속시킨 시점은 6월 26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결제 첫 피해가 생기기 한 달 전쯤입니다. 일종의 그 몸풀기와 같은 이제 이 KT 시스템들이 지금 이게 불법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테스트하는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KT는 서버에서 인증키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고 외부 조사 결과를 자체 검증하다 보니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무단 결제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겠다며 KT는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KT는 서버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T 시스템 내에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뀝니다. 누군가 서버를 침해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겁니다. 더구나 KT의 침해 정황 인지 시점이 2차 회견 나흘 전인 거로 드러나자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신고된 지난달 27일 KT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뒤 1차 회견에서 KT는 가입자 식별번호의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객번호, 고유번호, 즉 IMSI 값의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2차 회견에서도 개인정보 추가 유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추가적으로 IMSI 외에 IMEI와 휴대폰 번호도 서버 논란과 관련해 KT는 무단 결제 사건 담당 부서와 보안 부서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상호 간에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제 이제 저희도 저녁에 같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KT는 조사 범위와 방식이 확대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딴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무단 결제 범행에 이용된 가짜 기지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T가 피해자의 소액 결제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에 쓰인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이 2개 더 발견된 겁니다. 뒤에 찾은 2건은 하루 정도씩만 이렇게 켜져 있었어요. 짧은 시간. 상대적으로 늦게 발견한 거고요. 이로써 범행에 쓰인 펨토셀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자와 피해액 역시 84명, 7천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앞서 KT는 5,500여 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일명 IMSI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IMEI의 유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복제폰을 만들려면 IMSI와 IMEI,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이 중 2개가 유출 또는 그 가능성이 나온 셈입니다. 그러나 KT는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T 시스템 내에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복제폰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복제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또 뭐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오는 24일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자, 박기자, 이 KT 소액 결제 사건 우선 내용이 어떤 건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KT 이용자들하고 KT망을 쓰는 알뜰폰 사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누군가 도용해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입니다. 네. 이 피해 금액은 경찰 집계 기준으로 지금 1억 2천만 원이 넘었고요. 피해자는 어제까지 19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가 자체 집계한 건 278건에 1억 7천여만 원으로 오히려 더 많은데요. 네. 이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것이 199건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거라서 피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내 폰으로 이렇게 소액 결제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 수법이 좀 드러났나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이 초소형 기지국, 초소형 이동식 기지국을 사용했다는 정도만 드러났는데요. 네. 원래 기지국은 건물 옥상이라든지 전봇대에 설치된 이 커다란 장치죠. 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쓰려면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손바닥 크기만한 무선 공유기 크기의 작은 초소형 기지국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펨토셀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커는 KT가 설치한 펨토셀을 해킹해서 여기 접속한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걸로 보입니다. 5,500여 명의 가입자 정보가 털린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커가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입자 정보만으로도 결제 뭐 이런 거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도 알아야 되고 ARS 인증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나머지 정보는 해커가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T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데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범인을 잡아야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KT는 애초에는 가입자 정보가 탈취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해킹이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번에 드러난 소액 결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청을 위해서 이 펨토셀을 그동안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펨토셀 장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고요. 무려 15만 대 이상이 전국에 보급이 돼 있고 일부는 개당 10,000원 정도의 중고 장터에서 마구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600대 이상이 군부대에 납품도 됐는데 만약에 이제 군부대에서 도청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은 군사 보안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박 기자 얘기로는 KT가 가입자 정보가 탈취당했는지도 몰랐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다른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된다. 지금 KT가 이 수많은 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는지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얼마 전에 또 SK텔레콤에서 또 해킹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별다른 이제 보안 강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유사한 해킹이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많은 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거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해킹들이 더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